안녕. 잘 보이지? 아, 지금 2층이 뭐 그거여가지고 공장? 안녕. 새 머리 스타일도 달라졌다는 걸 제목에 봤었네. Right. Let me get a close up. 잠깐만 좀 더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잠깐만 따뜻한 물 좀 바꿔 올게요. 물이 안 따뜻해가지고. 어색한. I'm back. 그니까 유럽에서 돌아와서 저 월요일에 돌아왔거든. 월요일에 돌아왔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너무 추운 거야. 몸이 너무 춥고 기운이 없길래 빨리 잠들었지. 빨리 잠들었는데 자꾸 깨는 거야.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열이 심하고 너무 어지럽고 그러길래 바로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에 열기 전에 일찍 가버려가지고 8시쯤에 밑에 카페에서 토스트랑 따뜻한 녹차를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행히 감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그 호흡기 질환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몸살일 줄 알았어. 그래서 수액을 맞고 마늘 주사 맞고 약도 받아서 약 처방 받아서 약도 먹고 했는데, 근데 어제 자기 전에 또 갑자기 목이 아픈 거야. 여기가 너무 땡기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만져보잖아. 여기 좀 더 이쪽이 부어 있어. 이쪽만 그래. 이쪽이. 이쪽 잡고 침 삼키면 안 아픈데 그냥 침 삼키면 너무 아파. 그래서 부었나 봐. 피로 누적인가 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할 것들은 하고 있었어. 아니, 할 거 더 있어.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영상 편집을 너무 못했어. 근데 다른 건 다 정리했어. 우리 미국 투어 이제
또 다음 주에 가니까 뭐 셀리라던 뭐 이제 프로덕션 팀이랑 미팅이던 또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나 이거 라이브 끝나고 병원 가려고 다시 아까 가려고 했는데 좀 애매하게 점심시간이어서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프로폴리스도 있단 말이야. 어디 갔지? 알겠다. 프로폴리스. 나 지금 프로폴리스 진짜 종류별로 있어. 이거 프로폴리스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종류가 5개 있어. 지금 5개 돌아가면서 뿌리고 있어. 진짜. 회복해서 가야지 잘. 일단 제목에 써놓은 거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타투부터. 타투는 새로운 걸 여기에 받았어. 보이지? 이거는 이제 내가 계획된 타투였어. 계획된 타투. 여기에 다음에 타투를 받는다면 어디에 무엇을 받아야 할까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여기 있는 십자가와 균형을 맞추고 싶었어. 대칭적으로 말고 좀 이쪽이 뭔가 있어야 좀 비대칭이면서 좀 자연스러운 멋있는 균형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납작하고 가로로 긴 레터링을 뭘 받을까? 처음에 검을 새길까? 아니야, 검은 아니고 레터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새기자. Still입니다. STIL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Still은 여전히, 고요한, 건재한 이런 뜻들이 있어요. 여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뜻도 있어서 뭔가 아우라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저희 잉크드 월이라고 제가 항상 받는 타투 저기 그 팀이 있어요. 그 회사라고 해야 되죠. 회사. 거기에 레터링 잘하시는 분한테 받았어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잘 나왔어. 아니야. 목에는 더 하면 안 돼. 목에 더 하고 하면 안 돼. 자, 이쯤에서 다시 짚어보는 건우의 타투 철칙. 팔에는 하지 않는다. 빈 몸 뭔가 한 곳에 했을 때 채우고 싶을 만한 부위에는 하지 않는다. 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일 이제 했을 때 채우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미 타투 스티커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유럽 투어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 핸드폰 앨범 정리를 쫙 했거든요. 근데 제가 2021년부터 저희 데뷔할 때부터 타투 스티커를 막 붙이고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였습니다. 타투를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다 보면 채우고 싶어져. 팔은 그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팔은 하지 않고 손목, 목, 허리, 발목. 병이 타투는 진짜 그렇게 갑자기 하고 온다 해놓고 그렇게 큰 걸 할 줄은 몰랐네. 근데 뭔가 큰 걸 해야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했어.
아 타투 중독은 아니고 중독이면 내 생각엔 더 했어 지금 진작에. 그냥 딱 원하는 곳에만 딱 하고 싶은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따갑네 목이. 어디가 제일 아팠냐면 여기는 진짜 안 아파서 하나도. 나 중간에 잠들 뻔해가지고 타투 아티스트 분이 깨워주셨어 중간에. 자면 안 돼요 하고 네 이렇게 받았는데 누워서. 너무 이제 되게 그 타투 받는 공간이 되게 탁 트여 있고 통창에 되게 공간이 넓고 조용하고, 근데 또 음악이 또 잔잔한 게 나와가지고 낮인데 너무 나른한 거야. 그래서 타투 소리도 윙 이렇게 뭔가 잠드는 ASMR 같은 느낌이어서 잘 나오겠지 하면서 1시간 좀 안 걸렸던 것 같아. 제일 아픈 부위는 아무래도 발목이 제일 아팠던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하게 뭐 다 그렇게 막 아픈 부위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잠깐 이제 그 뼈 쪽에 닿을 때 뭔가 신경계에 닿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악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았어. 목은 확실히 좀 느낌이 근데 특히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이제 사람의 급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혈관들이 큰 것들이 되게 많이 다니잖아. 그래서 뭔가 상상을 하게 돼. 타투 바늘이 차차차차 하다가 혈관까지 들어와서 갑자기 피가 피 솟는 그런 상상. 아무래도 N이다 보니, MBTI N이다 보니 이해해줘. 근데 진짜 잠깐밖에 안 해. 그런 엉뚱한 상상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random thoughts. 그리고 이 옷은 유럽에서 산 옷, 파리에서 샀어. 유럽에서 옷들을 정말 많이 사왔어. 잘 샀어 진짜. 유럽에 진짜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카이브 피스들이 진짜 난 그것들이 너무 좋거든. 요즘 옷들보다도 옛날에 이제 발매한 옷들인데 근데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을 만한 디자인들. 그리고 지금은 패스트 패션의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덜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특이한 디자인을 가졌거나 되게 좋은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옷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 웰메이드. 그래서 빈티지 샵이나 세컨핸드 스토어 가서 그런 옷들을 찾는 게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특정한 브랜드라기보단 이 브랜드도 난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 그냥 좀 평범한 편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라인이 이런 브이넥 라인이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아. 난 그렇다고. 이 단추랑 이 브이넥 라인 사실 이거 거의 닫으라고 있는 단추가 아니라 그냥 좀 디자인 핏이 좋았어. 그게 딱 산이 핏이 너무 내 핏이.
유럽 투어 리캡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바르샤바부터 갔었지. 폴란드 바르샤바. 저스비의 첫 유럽 투어. 데뷔한 지 거진 5년이 돼서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을 했어. 정말 열기가 대단했어. 우리가 티켓 오픈을 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수량의 티켓들이 판매가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더 기대가 됐었고, 기대가 됐던 만큼 모든 도시들, 모든 공연이 진짜 열기가 뜨겁고 재밌었어. 우선 바르샤바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일단 베뉴 자체는 좀 구조가 좀 특이하긴 했어. 사실 내가 보는 사람 관객 입장이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막 뒤에 있으면은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단차도 엄청 높진 않고, 이게 뭔가 좀, 그리고 그 조명 콘솔이 한쪽 시야를 좀 막고 있었어. 관객들이 진짜 정말 꽉 차 있었어, 베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았지. 그리고 폴란드 그 오디언스, 폴란드 관객들 특유의 발구르는 리액션,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 막 중간에 이제 무대 하다가 이제 막 신나거나 아니면은 막 우리 토크하다 호응 띄워줄 때 소리 막 지르거나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을 이렇게 다 같이 구르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열기가 대단했다. 폴란드 도시 바르샤바 도시 자체는 되게 칠하고, 우리 호텔이 있는 쪽이 무슨 큰 기차? 지하철? 역 옆에 있었고, 어떤 관공서 옆에 있었는데 공원도 있었고, 분위기 좋았어. 되게 좀 그 동유럽 특유의 뭔가 여유 있고 칠한 느낌. 사람들도 너무 칠하고. 폴란드 그리워. wish 什么？ 그리고 이제 바르샤바 다음에 베를린으로 갔지. 독일 베를린 비행기를 타고. 근데 이제 베를린에선 우리가 티켓을 가장 많이 팔았어. 거진 800석? 800 내외로 팔렸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했던 공연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판 공연이었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았던 공연은 우리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한 달 살이 할 때 그 마지막에 몬테레이에서 공연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판 공연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판 공연이 베를린에서였다. 정말 놀랍잖아. 우리 처음 갔는데. 그래서 기대가 진짜 많이 됐지. 베를린, 그리고 베를린이 또 이 레이빙 문화에 정말 그 깊이가 있잖아. 베를린에서 시작됐지 않았나? 내가 정확히 알진 않지만, 정말 자세히 알진 않지만 그렇다고 알아. 베를린의 이 레이빙 문화, 그리고 베를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테크노를 사랑하고 그런 레이브 클러빙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문화 거기가 정말 좀 되게 근본이 있고 완전 OG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많이 됐어. 여기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가 공연을 같이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최고의 공연이 베를린에서 있었다. 왜냐하면 베뉴 자체도 솔직히 조명 시설 컨디션이랑 막 좋은 편은 아니었어. 이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스트로브 라이트 바바바바바바바 플래싱 하는 그 스트로브 라이트도 하나밖에 없고 그랬지만 특색이 있었어. 베뉴가 그 무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관객석 측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좀 특이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명 오퍼레이터 분이 감각이 있으셨어. 잘해주셔가지고 베를린에서 되게 좋은 공연이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확 거기에서 더 이 컨디션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 베를린 공연하면서 일단 내가 그랬어. 뭔가 막 더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걸 알아서 처음에 트루아트로 시작할 때 절제하면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 에너지랑 뭔가 흥분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되게 공연을 하면서 좀 즉흥적인 그런 무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자꾸 김상우가 나한테 둠둠둠해서 계속 갑자기 나한테 그 댄스 브레이크 시켜가지고 내가 계속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우리 그 서저리 차 멋있는 그 두꺼운 자켓이랑 막 그 털 달리고 막 그런 거 입을 때 춤추기 힘들단 말이야. 나 신발 굽도 높은 거 신고 그것도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때 시키면 진짜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베를린도 진짜 재밌었다. 베를린 재밌었고 최고였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독일의 같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을 했어. 서쪽 독일에 있는 쾰른이라는 도시 대도시 중에 하나지. 쾰른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한 9시간을 이동을 했어. 버스를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타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나 버스에서 멀미를 하는 편이니까 앞자리에 타가지고 경치를 진짜 감상하면서 갔어. 그리고 버스에 내려서 바로 호텔 들어갔다가 저녁으로 우리가 삼겹살을 먹고 쾰른 대성당이 호텔 근처에 있어서 바로 보러 갔어. 쾰른 대성당 너무너무 웅장했어. 내가 가장 최근에 내 개인 인스타에 올린 그 포스트 사진 3개가 쾰른 대성당에서 찍은 거. 버스 넓었지. 관광할 시간은 따로 없었어. 그냥 이동만 했어. 먼 거리여가지고 중간에 잠깐 휴게소 한번 들려. 근데 유럽은 휴게소 화장실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되더라. 그 지하철 입장처럼 돈을 카드를 찍거나 돈을 내야지 그 뭐지? 차단기가 돌아가. 캘린데 성당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나 혼자 막 2바퀴 돌았어. 성당 가장자리를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우리가 공연을 바로 했지. 캘른 공연은 되게 베뉴가 좀 공간이 트여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 캘른 베뉴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베뉴마다 우리가 저스트비가 우리 측에서 그 조명, 음향 오퍼레이터 아니면 디렉터 우리 측에서 테크라이더를
데리고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럽 투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데려가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뭐 어쨌든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베뉴마다의 그 베뉴 현지 오퍼레이터들과 빠른 그 당일 소통으로 잘 맞춰서 공연을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베뉴마다 좀 랜덤깡 느낌이란 말이야. 진짜 감각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뭔가 말이 잘 안 통하거나 좀 아쉬운 곳들도 있고. 근데 켈레는 좀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은 아니었어. 왜냐면 우리는 그 켈렌 그 공연장 베뉴에 한쪽에 이제 그 펜스가 있고 한쪽에 검은색으로 이제 펜스 위에 덮여 있는 거야. 그게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치우길 안 보일 것 같아서 시야가 그거를 맨 처음에 치웠어. 근데 다시 생긴 거야. 물어봤더니 이걸 치우면 안 된대. 우리가 그 펜스를 치운 것도 아니고 그냥 펜스 덮여져 있는 그 검은색, 그게 쓸데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쓸데가 없고, 이게 뭔가 건물 자체에 같이 이어져 있는 벽 구조물도 아니고 그냥 임시로 설치하는 그런 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유를 막 계속 물어봐도 이유를 그냥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K-pop 공연도 다 있는 채로 했었다. 뭐 우리는 베뉴 측에서는 이걸 빼줄 수가 없다.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해가지고 우리 거의 싸웠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베뉴 측에서 이거 없으면 이제 공연 못한다, 이제 이씨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 좀 답답한 스토리가 하나 있긴 했지만 공연 자체는 또 재밌었어. 켈렌에 찾아와준 올리비들 관객분들도 잘 즐겨주고 또 재밌는 공연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파리로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그 유럽 연합 국가들 어디였지? 독일, 프랑스, 저기 덴마크였나? 이제 몇 나라들은 왔다 갔다 통행을 하는데 여권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래서 독일에서 파리로 넘어갈 때 언제 우리가 국경을 넘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어. 근데 쾰른에서 파리까지 그 버스 이동은 오히려 베를린에서 쾰른까지보다 조금 더 짧았어. 그래서 파리에 저녁쯤에 도착을 해서 이 뭐랄까, 파리가 어쨌든 정말 아이코닉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 세상에 있는. 패션과 문화에 있어서. 그래서 좀 설레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아, 파리에 도착했을 때. 파리에서 또 바로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어. 또 삼겹살을 먹고, 그리고 개선문도 보고. 개선문이 나는 개인적으로 에펠탑보다 첫 인상으로는 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 그 건축물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되게 뭔가 웅장한 느낌이다. 에펠탑은 좀 더 오히려 에펠탑 이 기대감이 뭔가 있어서 그런지 기대보다는 그냥 에펠탑이구나, 그냥 철골 구조물이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이코닉한 정말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하면서 이게 뭔가 임팩트가 생긴다. 처음에 딱 그냥 그 눈으로만 봤을 때 임팩트는 개선문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선문 그 주변으로 이렇게 차들도 계속 돌고 정말 웅장해가지고. 두 번째 파리에서 난 저번에 이제 베인이 공연 게스트로 같이 갔을 때 가봤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에펠탑을 보러 갔었지. 해가 쨍쨍하게 뜨길 기대했는데 구름이 되게 많아서 아쉬웠어. 그리고 그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다. 유럽 쪽에 이제 후마나라는 그 프랜차이즈 빈티지 샵이 있는데 잘 찾으면 진짜 괜찮아. 왜냐면은 거기가 되게 가격이 완전 경제적이고 되게 경제적이고, 그리고 잘 찾으면은 정말 경제적인 좋은 가격에 좋은 옷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찾는 뭔가 발굴하는 맛이 있다. 그 빈티지 샵들도 좀 다니고. 파리는 확실히 근데 좀 더 완전 패션 시리여서 그런지 더 하이엔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옷들이 많았어. 옛날 아카이브 피스들. 그래서 파리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어쨌든 파리 공연으로 가서 이제 파리 공연은 파리 공연도 되게 재밌었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 투어 가다 보면 몇몇 베뉴들이 그 베뉴 자체에 이제 그 볼륨 데시벨 리밋이 있는 베뉴들이 있어. 보통 102데시벨, 105데시벨 정도거든. 근데 파리 공연장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높이가 꽤 있고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단차랑 꽤 높고 규모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데시벨이 그 정도밖에 못 쓰니까 좀 볼륨 크기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운드 체크 할 때. 그래도 공연 자체는 재밌었어. 되게 더웠던 기억이 나. 그리고 파리 공연 되게 더웠어.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또 우리 모두가 베이니와 나까지도 처음 가보는 곳 스페인 마드리드로 넘어갔지.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마드리드는 확실히 조금 더 따뜻했어. 좀 더 남쪽에 있어서 그런지. 근데 우리 호텔이 공항 근처에 있어가지고 도심이랑 떨어져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 그래도 도심에 가가지고 쉬는 날에 또 빈티지 쇼핑하고, 마드리드에 제일 인상적인 그 빈티지 아카이브 샵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되게 괜찮은 가격에 특히 악세들을 많이 샀던 것 같아. 벨트도 그렇고. 너 잘 산 것 같아. 선글라스도 그렇고. 마드리드 되게 좋았어. 도시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재밌거든. 뭔가 그 도시를 뭔가 되게 구석구석 잘 느낄 수 있고, 날씨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힐링을 했지. 그리고 마드리드 공연이 진짜 좋았어. 나는 베를린 마드리드 공연이 이렇게 투탑이었던 것 같아. 탑2. 왜냐하면 마드리드 공연장 베뉴의 그 조명 시스템이, 조명 시설이, 음향 시스템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 압도적으로 조명이 진짜 압도적이었고, 막 그 스트로브랑 블라인더가 막 한 8대씩 있었던 것 같아. 관객석들 쪽까지. 그리고 그 베뉴 볼륨 리밋도. 그래서 진짜 소리도 빵빵하게 아주 신나게 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관객 수는 비교적 좀 적었지만 근데 공연 자체 퀄리티와 열기만큼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 솔로 퍼포먼스도 마드리드에서 가장 잘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재밌었지. 마드리드에서 우리 스페인어 듀오링고도 하고 상고랑 재밌었지.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호텔에 내가 에어팟을 두고 왔어. 아니 나의 찾기를 하는데 내가 그 스타일리스트 방에 이제 내가 놔뒀는지 위치가 계속 거기에 뜨는 거야. 그 아이폰 나의 찾기 그거 있잖아. 에어팟이 자꾸 거기에 떠. 그래서 막 캐리어도 하나하나씩 다 빼봤어.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체크아웃 할 때 한번 다시 봐봐야지. 짐을 다 뺐는데도 아직도 에어팟이 거기 있다고 뜨는 거야. 그래서 다 뒤져봤어. 근데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왔지. 지금 나이 찾기 하면 아직도 내 에어팟 그 마드리드 호텔에 있다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마드리드 재밌었다. 아 맞아, 우리 마드리드에서 가자마자 우리 댄스 클래스도 했잖아. 댄스 클래스 했는데 오랜만에 했는데 진짜 재밌었잖아. 트루아트루. 저번에 내가 이제 그 멕시코에서 체스트를 티칭했었지만 이번엔 트루아트를 상호가 티칭을 했지. 상호가 티칭하고 목이 나갔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다들 잘 따라와가지고 집중해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댄스팀 분들도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그리고 파리에서도 댄스팀이랑 콜라보했는데 그 영상 편집 빨리 해야 돼. 오 마이 갓.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시인 런던으로 넘어갔죠. 비행기를 타고 런던은 버스를 타고 갈 수 없어.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근데 뭔가 런던이 비행기에서부터 좀 꿈 같았어. 일단 비행기 안에서 내가 졸려서 잠에 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승무원분들이 자그마한 비행기였는데 통로가 하나 있는 되게 다 캐릭터가 비주얼 캐릭터가 뚜렷하신 거야. 뭔가 되게 다들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게임 캐릭터 같다 뭔가. 근데 저기 앞에서 스낵 차가 와. 그 차 있잖아, 간식차, 스낵 차. 그게 와가지고 배고파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제가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한 4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저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후로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한 분이 기절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 승객분들 중에서 이사이신 분 찾아가지고 승무원분들이 그분이랑 같이 막 제가 다행히 잘 일어나시고 이제 얘기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낵차가 더 늦게 왔던 것 같아. 다행히 그분은 괜찮아지셨던 것 같아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실을 진짜 많이 갔어. 아니, 나는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 비행기에서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 끊임없이 계속 그 통로 하나뿐인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스낵차가 뒤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거의 착륙할 때쯤에 다 돼가지고 스낵차가 왔는데 근데 스낵차가 모든 게 다 유료라는 거야. 오마이갓. 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못 먹었지. 좀 거기서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 런던.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런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 난 이제
항상 전에 듣거나 소문으로 듣기를 런던 날씨가 너무 정말 좋지 않다. 항상 흐리고 막 비도 많이 오고. 근데 너무 화창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런던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또 런던에서 또 쇼핑도 하고, 브릭 레인이라는 곳 가가지고 거긴 되게 재밌었어. 왜냐면 브릭 레인 그 거리인데 거기에 쫙 이제 빈티지 샵들 막 카페들 몰려 있거든. 재밌었어. 그리고 런던 공연도 I'm sorry. 런던 공연도 막공인 만큼 막공만의 그 감정과 에너지가 있었어. 막공만의 감동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깁슨 쪽 아티스트 분이랑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깁슨 그 기타 브랜드 깁슨 측에서 아티스트 한 분이 이제 오프닝 게스트 공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도겸이랑 시우도 우리 잠깐 백스테이지 보고 찍었거든. 그리고 도겸이 또 공연 도중에 기타 연주를 같이 하고, 뭔가 낭만 있었던 것 같아. 되게 런던. 그리고 공연 자체도 그 공연장 크기 규모에 비해서 조명이 좀 아쉽다 느껴져가지고 살짝 걱정했는데, 다행히 공연 때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재밌는 유럽에서의 마지막 공연이었어. 이원 투어 런던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일 홍대에서 프린팅 박스 이벤트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바로 북미 투어를 시작을 하지. 토론토에서부터 14개 도시, LA까지. 와우, 긴 여정이야. 한 달이나 되는. 컨디션 잘 챙겨야 돼. 지금 빨리 회복해야 돼, 진짜. 그리고 내가 올리비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 지금. 우리 미국 투어 머천다이즈건 MD 너무 귀여워 이번에 진짜. 그래서 내가 먼저 달라고 했어. 올리비 좀 보여주게. 내가 보여줄게. MD 소개시켜줄게. MD 소개 타임.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에 내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다. 내가 요청한 MD도 들어가 있어. 이건 시우가 사인 연습했던 건데, 슬로건 부들부들해. 뒷면에 이렇게 돼 있고, 슬로건 Going South 사진은 예쁘지? 재질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 스트링 백. 재질이
괜찮은 재질이야. 코팅이 돼 있네. 깔끔한 스노우 엔젤 로고 박혀 있고. 깔끔해. 여기 이제 신발도 웬만한 신발들 다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이런 공연 같은 거 갈 때 뭐 응원봉이나 가벼운 물품들 챙기기 딱 좋은 그런 백. 운동할 때도 쓰기 좋고. 그리고 티셔츠. 이번에 티셔츠가 되게 괜찮게 뽑혔어. 자, 앞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깔끔하게 저스비 로고 있고, 뒷면이 귀엽거든. 뒷면이 이렇게 수정해 있죠. 귀엽지? 플레이 버튼 있고. 귀여워. 귀여운 이 티셔츠랑, 그리고 하이라이트. 우리 하이라이트 이전에 멤버들 거 소개하기 이전에 이번 북미 투어 응원봉, 북미 투어용 스노우 엔젤 컬러로 빛나. 이렇게 3개의 옵션이 있어요. 불 끄고 보여줄게. 두두둥. 오. 귀엽지? 귀여워. 되게 컴팩트해. 사이즈가 한 손에 딱 들어와. 누구야? 다 쉬우네. 소개하고 있어? 소개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기 불 하나만 켜줘.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위에. 아, 일부러 끈 거야? 잠깐 음원 보여줘.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 너무 귀여워. 그래서 쏙 거의 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을 정도. 완전. 그리고 완장. 이건 내 아이디어였는데 응원봉도 좋은데 나는 이런 거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야광 완장인데 이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이거 멋있긴 해 근데 진짜. 가운데 스노우 엔젤 적혀 있고. 나 이거 너무 좋아. 팔에도 이렇게 찰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응원봉 막 응원하고 싶은데 응원봉 들기엔 좀 그렇고, 이제 그냥 그래도 뭔가 빛나는 걸 가지고 있고 싶다. 핸드폰 찍는 거. 그럼 이제 완장 딱 하고 있어. 이게 장난치기 너무 좋다고. 이게 너무 재밌어. 촥. 아니 이거 너무 좋긴 해. 이거 한참 우리 초딩 때 유행했던 건데. 이거 봉 같은데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으면 탁 감으면 재밌어. 감기니까. 우리 좀 갈게요. 빠이. 바이. 그 감기는 감겨버려. 이렇게 이게 있고요. 감기는 스틱. 그리고 이제 대망의 멤버들이 직접 커스텀한 캐릭터로 이걸 키링이라고 해야지. 키링과 양말이 있어. 자, 그럼 내 것부터 보여줄게. 누를게. 귀엽지 않아? 선글라스 쓰는 누를게. 이거 물개. 너무 귀엽지? 천사물개야. 천사물개. 머리 위에 링이 있어. 천사링.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게 되게 쫀득한 재질. 잘 돌아. 탄성이 확실해. 어디다 걸고 다니기 좋아. 귀여워.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양말도 되게 부드러운 원단이다. 딱 귀여워. 깔끔하고 밟는 거. 그리고 다른 멤버들 상우 파란색 늑대 에인젤 천사 늑대 귀여워. 고양이 검은 고양이 천사 고양이. 시우가 너무 귀여워. 토끼인데 시우가 야구 좋아하니까 천사 토끼야. 야구 천사. 시우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지민 호랑이 뭔가 자상하게 생겼어. 되게 지민이 같아. 형이 메인. 오 마이 갓. The bear is serving. 진주 목걸이를 찬 풀 메이크업 천사 곰돌이. 진짜 대박이야. 오, 입술이 되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그를 멀치 소개 타임이었습니다. 드래그베어 진짜 곰돌이가 너무 예쁘잖아. 인기 많을 것 같아 이거. 곰돌이 슈크도 너무 귀엽고. 나는 그 시절 컬러와 감성. 자, 이렇게 소개를 다 해봤어. 빨리 병원 가야겠다. 목이 따갑네. 안녕 올리비. 이제 난 병원을 가볼게. 그리고 나 최근에 책을 샀어. 한국 돌아와가지고 The Laser라는 책을 샀는데 읽어보려고 해. 자기계발 도서 같은 느낌. Ooh, Snow Angel. Ooh. 기분은 좋아. 늘 그렇듯. 기분 테이크는 다 알긴 지 오래지. 난 이제 가볼게.
라이브 같이 봐줘서 고마워. 안녕. 저스비 미국 투어 화이팅 하자.